안녕하세요. 주민 ESG 박지연 기자입니다. 오늘은 삼성전자가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를 냈죠. 여기에 담긴 함의와 우리 기업들이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를 낼 때 참고해야 할 점, 그리고 우리 투자자들이 눈여겨봐야 할 점을 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 이제 처음으로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를 낸 이래로 14번째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를 발표한 삼성전자. 이번에 가장 눈여겨봐야 하실 지점 중 하나가 바로 이 노조를 공식적으로 인정했다는 점일 겁니다. 이 삼성전자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를 살펴보면요. 임직원 소통 채널로 이제 노동조합이라는 게 새로 들어왔어요. 이전까지는 임직원 소통 채널로 노사협의회만 있었거든요. 근데 공식적인 소통 채널로 노조를 명기를 하고 이후에 전 세계 사업장에 32개의 노동조합이 있다는 사실도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국가의 노조가 존재하는지 공개하진 않았지만요. 해당 국가의 법률에 따라서 노동조합과 근로조건을 협상하고 합의된 내용에 대해 단체 협약을 체결하고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외부 전문가의 견해도 실었는데요. 이 글로벌 컨설팅 기관 BSR은 삼성전자에 대해 노동인권, 제품의 친환경성, 사업장의 환경 효율성 측면에서 리스크 관리가 우수하지만 주요 분야별 목표와 이행 현황에 대해 보다 투명한 정보 공개와 소통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처음으로 이 노조라는 걸 언급하게 된 이유가 지난해 5월, 6월 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삼성준법감시위원회 권고를 받아서 경영권 승계와 노조 활동 그리고 시민사회와 소통에 나서겠다라고 밝힌 적이 있죠. 이 총수의 의지를 행동으로 바뀌었다라는 거를 이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에 드러낸 겁니다. 지금까지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 무노조, 비노조에 대해서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에 꾸준히 자신들의 해명을 담았어요. 예를 들면 2011년 공개한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 따르면 노동 및 인권 분야에서 노사관계 정책을 소개하면서 다른 경쟁사에 비해서 우수한 근로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전 임직원이 자주적으로 소통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노동조합을 만들 필요가 없다라고 적시를 해놓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임직원에 대해서 높은 처우와 보상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노동조합을 생각하지 못하게 우리가 아주 인류삼성으로 대해주며 직원들이 노조를 만들 필요가 없는 근로환경을 만들어주겠다라고 자신들이 무노조 경영을 하는 이유를 적시를 했습니다. 이보다 이 1년 앞선 2010년 보고서에는 종업원과 회사가 서로 협조하며 공동발전을 추구하는 관계가 돼야 한다는 것이 노사정책의 기본 방침이라면서 비노조 정책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어요. 그러나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대국민 사과도 나왔고 이제 이 삼성에 대해서 아무리 근로환경이 잘 보장이 돼 있어도 노동자의 기본권인 노조를 탄압하고 없애려고 하는 아예 인정을 해주지 않는 이게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조언을 받아들여서 이제는 노조를 인정을 했습니다. 무노조 경영을 철회하면서 이제 올해 발간된 지속가능 보고서에는요. 이 대한민국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노동 3권을 존중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라면서 구체적인 활동 내역으로 지난해 8월 노사관계 자문그룹을 신설한 것과 최고 경영진을 포함한 모든 임직원을 대상으로 노동 3권 보장 관련 예방교육 등을 직접 언급을 했습니다. 또 노동조합과의 원활한 교섭을 위해서 노조에 사무실을 제공하고 조합원들에게 교섭에 필요한 시간을 보장해주는 등 성실히 교섭에 임하고 있다라고 인정을 했어요. 단체 교섭 진행 결과도 이번에 소개를 했습니다. 2020년 8월 4개의 노동조합이 공동교섭단을 구성해서 회사의 단체 협약과 관련된 교섭을 요구함에 따라 회사가 정기적으로 노동조합과 단체 교섭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를 이용한 게 무노조를 이제서야 철회한다는 거는 조금 다른 문제겠지만 이런 식으로 자사의 방침과 정책에 있어서 왜 그러는지 적극적으로 해명을 하고 그 이유를 밝히고 이제 바뀌었잖아요. 이 바뀐 이유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바뀐 이유에 대해서 삼성전자가 좀 더 언급을 해주고 그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줬으면 좋았겠지만 자신들이 이제 말한 바를 지키기 위해서 무노조 경영을 철회하고 노조를 인정하는 식으로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를 사용한 거는 아주 베스트는 아니지만 나쁘지 않았던 이용 방법이라는 평을 좀 해봅니다.
다만 이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에서 좀 아쉬운 점은 탄소 감축 계획 등 지금 글로벌 기업들이 선도하고 있는 주제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삼성전자가 또 인류 기업이잖아요. 근데 이제 동종업계 같은 경우, 특히 반도체 섹션의 경우 기후 위기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성을 느끼고, 인텔이나 TSMC 같은 경우 아리백 가입이라 2050년 탄소 중립 로드맵을 가지고 2030년 중기 목표를 발표하는 등 기후 위기 대응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요즘 기사들에서 많이 지적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삼성전자가 TSMC 등 경쟁자에 질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로 기후위기 대응을 굉장히 손꼽기도 하는데, 정말 그 이유가 이번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를 보면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인류 삼성이라고 해도 기후 대응은 굉장히 미미한 것으로 평가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단 보시죠. 보시면 2020년, 작년이죠. 삼성전자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늘었습니다. 2019년 1114만 3405톤에서 1360만 8258톤으로 22%나 증가한 겁니다. 이에 대해서 보통 이런 식으로 증가를 했을 경우 글로벌 기업들은 어떻게 하냐, 는 거 맞다, 근데 는 이유에 대해서 굉장히 상세하게 설명하고 우리의 전략상 이런 것들까지 포함해서 온실가스 감축량을 늘리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삼성전자는 이 얘기만 했어요. 배출량 증가에 대해서 2020년 신규 반도체 제조 라인의 본격적인 가동과 제품 생산량 증가로 탄소 배출량이 증가할 수밖에 없었다라면서 향후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 그리고 공정가스 처리 효율 향상 및 대체가스 개발, 반도체 공정에 필요한 가스를 개발한다는 거죠. 그리고 고효율 설비 등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해 지속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라고만 밝혔습니다. 근데요, 이게 왜 더 문제가 됐냐? 최근에 FT가 이 탄소의 배출이 늘었다라는 걸 가지고 삼성을 엄청 대차게 깐 적이 있어요. 그린워싱을 지적했거든요. 탄소 감축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밝혔지만 지금 삼성이 하고 있는 걸 보면 그린워싱의 여지가 아주 상당하다라면서 삼성전자의 기후 전환 노력은 에너지 시스템, 특히 이 반도체에서 가장 많이 배출을 하는데, 이 중에서도 이 전력 부분을 석탄으로 쓰기 때문에, 석탄이 가장 저렴하잖아요. 저렴한 전기를 쓰기 때문에 탄소 배출량이 계속 늘어나는 거다 이러면서 가장 큰 제조 공장 중 하나인 한국과 베트남의 탄소 감축이 달려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보고서에서는 국내 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해서는 얘기가 있었지만 베트남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대신에 재생에너지를 쓰기 쉬운 이 유럽이나 미국, 그리고 중국 같은 곳에는 자기들이 지금 재생에너지를 100% 쓰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어요. 문제는 뭐냐면 그럼 로드맵을 밝혀줘야 된다는 거예요. 한국에서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태양광 발전 설비, 지열 발전 설비 이런 거 설치했다. 그리고 앞으로 녹색 프리미엄제 등을 이용해서 구매할 예정이다 라고만 밝혔지만 이것만으로는 전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앞으로 할 거다라는 추상적인 목표만으로는 투자자들과 이해관계자가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 여지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른 데를 보시면요, 자기들이 언제까지 재생에너지를 정말 쓰겠다, 그리고 앞으로 목표량을 정해놨어요. 2030년에 얼마, 2050년에 뭐 얼마라고 정해놓고 그에 따른 전략들도 아주 상세하게 공개를 합니다. 어떤 식으로 자기들이 재생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지. 더불어서 특히 베트남 같은 경우 재생에너지를 잘 사용을 할 수 있는 곳이에요. 근데 석탄을 사용하는 이유는 뭐예요? 값싸기 때문이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뭐 전략이라든지 자기들이 어떻게 하겠다라는 구체적인 목표, 정말 이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에서 중요한 건 중장기 로드맵을 회사가 직접 제시를 해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도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얘네가 지금 무슨 노력을 하고 있는 거지? 친환경으로 기후위기 대응을 잘하고 있나? 다른 동종업계에 비해서 삼성전자가 굉장히 잘 대응한다고 할 수 있나? 라는 판단의 근거가 없고, 지금 상태에서 보면은 그린워싱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라고 FT가 지적한 것처럼 그런 우려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보시면 재생에너지 사용량에 대해서 지금까지 누적 사용한 거, 그리고 3개년치 자기들이 사용한 거 이런 것들을 공개해놨는데, 이런 데이터도 중요하거든요. 그렇지만 누적 데이터 이런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앞으로 우리가 얼마나 탄소 배출을 해나갈 것이냐, 앞으로 우리가 재생에너지를 얼마나 줄여나갈 것인가, 목표를 밝혀주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삼성전자 보고서 노조 인정을 뭐 공식적인 보도자료 등을 통해서 한 것보다 이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로 오픈을 한 거는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라는 툴을 잘 썼다라고 평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 다만 탄소 감축 로드맵이나 자신들의 목표치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했다라는 것, 또 이전에 삼성의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를 보면 탄소 중립 어떻게 하겠다 목표치를 얘기를 했어요. 그럼 목표치에 맞는 거를 달성을 했는지 아니면 못했는지, 못했다면 이유는 뭔지, 달성을 했다면 앞으로 어떻게 나갈
나갈 것인지라는 구체적인 자사의 전략과 목표치를 지키든 못 지키든 이유에 대해서 밝혀주는 게 정말 이해관계자하고 소통하는데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투자자들이 판단을 하는 거지, 이런 것들을 이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에 명기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또 이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를 통해서 하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점이 뭐냐면 정보의 투명성과 공개성이 담보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이 주민 ESG 글기사로는 어떻게 하면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를 더 잘 쓸 수 있을까, 뭐 이런 팁들에 대해서도 적어놨는데 그것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주민 ESG 삼성전자의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 리뷰를 해봤고요. 우리 투자자 그리고 이해관계자들이 이런 걸 어떤 식으로 봐야 하는지 대해서 조금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이제 주민 ESG는 여기서 막을 내리게 됩니다. 여러분들께 한 1년 동안 정말 다양한 소식을, 좀 딥한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여러분들께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도 너무 감사했고 저희 구독자분들과도 소통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저희는 또 이제 새로운 유튜브 코너를 준비하고 있어요. 새로 송준호 기자님이 오셔서 실무자들에 맞는 ESG의 A to Z 기본적인 내용들을 얘기하는 기본서 같은 컨텐츠를 하나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요. 저희의 새로운 컨텐츠도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